안녕하십니까. 올포PM 대표 이두표입니다. 자, 메타버스를 이용한 스포츠 산업 고도화 프로젝트의 PMO 적용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메타버스의 개요, 전자정부 PMO 용역, PMO와 감리 차이, 그리고 PMO의 수행 자격,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의 적용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나라장터를 방문하면 많은 PMO 용역 사업이 검색이 됩니다. PMO 용역은 공공조달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PMO 용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실제 PMO 용역을 PM 전문가 또는 PMO 전문가가 아닌 일반 감리사 및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현실은 PMO 용역의 성숙화에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아직도 PMO 용역 사업을 잘 모르거나 인식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전자정부법 관련 PMO의 역할, PMO와 감리의 차이, PMO의 성공 요소, 메타버스를 이용한 스포츠 산업 고도화 프로젝트의 PMO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메타버스 개요입니다. 메타, 초월, 그 다음에 유니버스, 세상 또는 우주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세상 너머의 세상, 현실 세계를 초월한 그 무언가. 현실 세계는 하나이고 그 현실 세계가 가상 세계로 연장된 세계. 그리고 소통, 참여 개념이 추가된 쌍방향 콘텐츠.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처럼 경제, 사회, 문화적 행위를 하는 3차원 가상 세계로 정의가 됩니다. 메타버스의 국내 사이트 보면 잽, 네이버에서 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잽을 보면 다양한 이런 그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저들이 들어가서 자기의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방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커뮤니티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메타버스의 잽이 이렇게 플랫폼을 제시했다면 잽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바탕화면이라든지 이런 그 인프라를 좀 더 제공하기 위해서 인코그램 같은 사이트가 디자이너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코그램은 바탕 그림의 구성을 보다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사이트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시고 인코그램에서 어떤 다양한 그 구성 요소를 조합을 하셔서 학교도 만드시고 공장도 만드시고 오피스 만들어 만드시고 나서 그 부분을 저장한 다음에 네이버 잽에 붙이시면 멋있는 어떤 구조물을 메타버스의 플랫폼을 만드실 수가 플랫폼 안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굉장히 좀 많이 유행이 됐죠. 유튜브, 너튜브 이런 게 보시면 요새 그 유행되고 있는 아이돌도 보면 메타버스 개념으로 가상세계 이런 쪽에 툴을 이용해서 많이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인기가 좀 서서히 올라오다가 지금은 뭐 조회수가 거의 1000만 회 이상, 특히 뮤직비디오에서 인기 몇 등 안에 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는 거 보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이제 제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스포트 버추얼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PDF 파일 같은 경우를 집어넣어서 지식에 대한 공유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할 때 이제 교육 참가자들한테 자료를 공유할 때 보통 이메일이라든지 이게 좀 보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메타버스 공간에 초대를 해서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참가자들과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사용하시면 되게 많은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메타포츠컴은 이게 스포츠 그 정책 과학원 쪽에 나온 부분인데요. 메타버스 쪽에 보시면 이 사이트의 이 아이콘을 좀 잘 보시면 나중에 그 설명을 드리겠지만 태권무라든지 또는 복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메타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유저들한테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현재 많은 인기가 있는 한 부분이고요. 정치적으로도 선거에도 보면 메타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서로 간의 그 경쟁 관계를 서로 이제 표시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거철에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당분간 계속 인기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전자정부 PMO 용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월 10일자 2023년 보면 PMO 용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다고 하면 제가 이제 숫자를 세보니까 63건 정도가 PMO 용역이라는 부분이 나라장터에서 공지가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나라장터를 방문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PMO 용역은 설명을 제가 좀 드렸지만 공공조달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MO 쭉 이렇게 여기 보시면 수요기관 그 다음에 이렇게 공고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PMO 용역 이게 표시가 나오죠. PMO 용역이라는 사업이 나옵니다.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특히 이제 한수원 이런 한국 원자력 안전이라든지 한수원과 관련된 이런 기관들도 보면 PMO 용역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보면 한국전력은 이제 전자정부 나라장터에서는 공지를 많이 하는데 아직은 PMO 용역 쪽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한수원 원자력 쪽은 PMO 용역을 일부 사용을 하고 한전 쪽은 아직 PMO 용역을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앞으로 발주기관 입장에서 수행기관의 안전한 사업관리를 위해서 PMO 용역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PMO 용역은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하나의 좋은 잡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PMO 용역을 잘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면 관련된 도메인에 경력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스킬이 뛰어나신 분은 PMO 용역을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MO 용역은 인생에 있어서 제2의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찬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 쪽에 PMO 용역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검색하시면서 어떤 유형의 PMO 용역이 나오는지를 좀 관찰하시면 여러분께서는 PMO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PMO와 감리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 시스템 감리사, 정보 감리사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PMO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전자정부 쪽에 보면 감리사들이 대부분 일을 했거든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결과에 대한 품질에 대한 검사. 그래서 감리에 대한 부분의 역사는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PMO 제도를 2013년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도입을 했는데요. PMO를 도입하는 경우 어떤 조건은 있지만 일부 감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겠죠. PMO의 도입 기준이라든지 또 역할 이런 정의 부분을 확실히 이해하시고 여러분께서 PMO가 감리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13년에 공식적으로 법령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공공정보와 PMO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3년 7월 6일 날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감리를 이제 감면하는 조건이 5억 이하의 프로젝트입니다. 5억 이하. 그 다음에 5개월이죠. 5개월 이하에 준하는 프로젝트. 전자정보법 시행령 제71조 1에 의해서 입법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PMO를 잘 하기 위해서 가이드 같은 게 준비가 됐겠죠. 그래서 PMO 도입 운영 가이드가 2.0 발행이 됐고요. 이런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PMO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가이드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연구들도 있고요. 운영 가이드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MO와 감리의 차이점을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어떤 식으로 PMO와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사업상에 사업을 할 때 한번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주기관이 있고요. 발주기관은 대부분 이제 그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주시는 기관이 발주기관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행기관은 그걸 받아서 수주하는 기관이 이제 사업수행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때 수행기관에 관련된 품질에 대한 결과는 감리기관에서 할 것이고요. 때로는 어떤 조건이 맞다면 PMO 용역기관이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64조 2 전자정보관리 유탁에 의거해서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정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업무, 즉 전자정부 사업관리라고 하죠.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지식과 기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대상이 된 전자정부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전자정부 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어떤 사업이냐? 대국민 사업 서비스 및 행정의 효율성에 영향이 큰 사업,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사업의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보 사업의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이 사실 해당이 좀 많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발주기관이 어떤 조건, 아까 5억 이하 또 5개월 이하 같은 경우는 감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PMO 용역 가지고만 바로 발주기관, 사업 수행기관, 그 다음에 PMO 용역만 할 수 있겠죠. 물론 5억이 넘으면 감리기관은 써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감리를 사용하면서도 PMO를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발주기관의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리계약은 이제 그래서 발주기관과 감리기관이 이루어지고요. 발주기관과 PMO 같은 경우는 전자정부 사업관리 위탁 PMO 용역 계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발주기관은 물론 수행기관이죠. 사업수행기관의 관리 감독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리기관은 사업수행기관과 감리를 수행을 하고 PMO 용역기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사업관리 또는 기술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MO 용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발주기관, 그 다음에 사업수행기관의 어떤 뿌리치 효과를 하기 때문에 신뢰도, 그 다음에 투명성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슈라든지 리스크라든지 또는 사업의 성과관리, 진척관리죠.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수행기관의 그 성과를 투명하게 서로 공유를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를 한다든가 또는 필요한 사항을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균형을 맞추는 수 있는 역할을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MO 용역에서 수행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PM에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PMO 용역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PMO와 감리의 차이를 좀 구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MO 역할은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발주자 대행의 감독자 역할이죠. 반면에 정보 시스템 감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문제점 개선 쪽이 좀 포커스가 됩니다. 책임자 보면 PMO 역할은 PMO 사업의 수행 책임 PM이고요. 그 다음에 감리 시스템 감리 역할은 감리 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관리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PMO 역할은 주로 성과관리 지원이라든지 프로젝트 영역별 실행 또는 감시 및 또는 통제, 개선 사항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사업관리 표준화 이런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되어 있다면 감리 시스템의 감리 역할은 주로 산출물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결과에 대한 품질에 대한 검토 확인이 많죠. 그래서 산출물에 대한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라든지 또는 과업 이행에 대한 여부를 주로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PMO의 역할은 아키텍처 설계라든지 또는 구현 적절성 검토라든지 솔루션 기술에 대한 검증 지원 쪽이 많고요. 감리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산출물에 대한 기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과 실형성, 물론 이 부분은 조금 비슷은 합니다만 그래도 좀 차이는 있다. 주로 이제 PMO 같은 경우는 관리 부분 기술 지원에서
수행기관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포인트가 좀 돼 있다면 정보 시스템 감리 같은 경우는 결과에 대한 확인 쪽에 좀 그 부분이 좀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PMO라든지 또는 감리 시스템, 감리 쪽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면 PMO는 누가 하게 될까요? PMO를 하려고 하면 사업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조직,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조직이 되겠죠. 그래서 제64조 제1항에 따라서 전자정부 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조건을 각호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같은 조에 따른 부분은 제외하고요. 등록된 감리법인이 PMO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로서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IT 업체들은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리기관들도 PM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PMO만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대부분 PMO 역할을 하시는 조직은 일반 IT 업체들, 수행업체들이 그냥 또 PMO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감리업체들이 주로 PMO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를 하셨던 분이 PMO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딱딱하고 사업 관리보다는 결과에 대한 통제 이런 부분이 강해서 좀 약간의 좀 갈등도 있고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PMO 수행 자격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수행 쪽에서 주요 활동 쪽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리 PMO의 부분 보면 감리 같은 경우는 수행 입장이 제3의 독립적인 입장이 되겠죠. PMO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발주자들을 좀 많이 대변하는, 발주자가 수행기관의 사업관리에 대한 통제, 관리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PMO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주자 입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행업체는 감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감리업체고요. PMO 같은 경우는 컨설팅 업체인데 사실은 이제 컨설팅 업체에 감리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행 방식 같은 경우는 감리 같은 경우는 개선하고 보완 주로 지적을 많이 하죠. 그러나 PMO 같은 경우는 사업 전반에 걸쳐서 감독 또는 지원, 의사결정 지원 이런 부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수행 방법, 문제 해결 방법, 그 다음에 사업 관리에 관련된 영역이라든지 기술 자문 성과 관리, 변화 관리 쪽도 쭉 감리하고 PMO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감리 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 쪽에 중심이 되어 있고 그다음 PMO 같은 경우는 사전 관리 중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PMO는 그래서 프로세스 중심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경영층한테 직접을 좀 보고하는 그런 의사결정 지원을 하는 부분이 좀 강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정보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호에 대한 각호 내용을 보시면 사업비가 1억 이상, 5억 미만인 전자정보 사업에 PMO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죠. PMO 용역에 대한 인식은 아직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 PMO 용역을 PM 전문가 또는 PMO 전문가가 아닌 일반 감리사라든지 소프트웨어 사업관리자가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많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앞서 설명드렸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PMO에 대한 수행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PMO 하면 수행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업무, 기술 업무. 그래서 수행 책임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딱 있는 거고요. PMO의 수행 책임자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하고 기술 사이트에 지원을 받습니다. 대부분 수행 책임자는 1명이고요. 관리라든지 기술 같은 경우는 뭐 2명, 또 3명 쪽에 물론 100%의 그 시간 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50%, 30% 이렇게 프로젝트마다 나눠가지고 관리 업무, 기술 업무를 지원받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수행 책임자는 사업관리 총괄입니다. 그래서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자 주로 그 다음에 본 사업 수행자 의사소통
그 사이의 이해관계,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과관리, 이슈관리가 중점이 되겠고요. 관리 업무 같은 경우는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받습니다. 일정이라든지 위험관리, 리스크관리, 품질, 전반적인 사업관리 지원을 받고요. 기술 업무 같은 경우는 뭐 시스템 아키텍처라든지 뭐 기술 분야의 뭐 시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격 요건은 수행 책임자가 되려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세 가지,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공 분야에서 최근 한 3년간 20억 이상의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관리자 또는 IT 컨설팅 사업자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그 다음에 공공 분야에서 약 3년간 20억 이상의 상주감리 6개월 이상의 총괄감리 3회 이상인 자. 그 공공 분야에서 약 3년간 20억 이상의 PMO 참여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기타 행정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갖춘 자인데요. 사실 조건을 보면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바로 수행 책임자가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 업무, 기술 업무 좀 하면서 경력을 쌓고 수행 책임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경우인데, 이제 발주기관과 협의를 해서, 능력은 있으나 경험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억셉트가 된다고 하면 수행 책임자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협상을 잘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PMO가 이제 그러면 수행을 한다. 그러면 주로 어떤 걸 할까? 수행 단계별 세부 업무는 뭘까?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MO 같은 경우는 계획 단계, 집행 단계, 사후 관리 단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 그리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획 단계에서는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통합 관리, 또 성과 관리, 사업 목표를 수립에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즉, 발주기관이 어떤 공고를 하고 나서 수행기관이 아직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그때 수행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공고라든지 이런 거, 공고문 같은 거, 이런 거 지원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주기관에서 공고가 되고 나서 수행기관이 선정이 됐어요. 수행기관에 관련된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킥오프라든지, 실제로 프로젝트 사업관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 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많이 프로젝트에서 아시는 통합관리, 이해관계자, 범위관리, 자원관리, 일정관리, 위험관리, 뭐 품질관리, 성과관리, 조달관리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부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도 사후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안정화될 수 있는 통합관리, 그 다음에 변경이 된다면 변경관리, 변화관리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성과관리 쪽도 챙겨주셔야 된다. 되게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PMO에 대한 운영 관리 개념들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은 보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부터 운영 준비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가운데 부분은 PMO 운영 관리 쪽이죠. 그래서 사업 관리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끝나고 나서 PMO 운영 종료 쪽은 성과 관리, 행정적 종료. 행정적 종료라는 게 문서적으로 뭐 최종 보고서라든지 뭐 크레미라든지 이런 거 종료하는 게 행정적 보고죠. 이런 부분을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고 효과를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MO 밑에 쪽이 추진 단계 보시면 PMO 운영 준비 단계, 운영 관리 단계, 그다음에 운영 종료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PMO 용역은 대부분 IT 사업이죠. IT 사업이지만 꼭 PMO 용역 전문가는 IT 출신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업 관리를 잘 이해하고 훌륭한 대인관계 기술을 보유하면 됩니다. PMO는 프로젝트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 협업을 조정하고 지원하고 팀 관리자 이해관계자의 어떤 정보의 효율적인 교환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PMO 자격증이라든지 PMP 자격증 이런 기본적으로 있는 게 좋겠죠. 예, 이런 게 있는 게 수행 자격의 기본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한 스포츠 산업 고도화 프로젝트 PMO 적용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메타버스 적용 사례는 나라장터에서 메타버스 치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스포츠 산업 메타버스 도입은 일부 있었어요. 고도화 부분은 또 다른 발전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요. 발주기관, 수행기관, 참여기관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면 스포츠
쪽에 적용되는 메타버스도 실제로 잘 성공 이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메타버스 쪽 제일 오른쪽에 보면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아카이브 범위와 콘텐츠의 PMO 용역, 요걸 실제 제가 이제 사전 PM으로 들어간 거고요. 이 부분입니다. 예, 여기 들어가 있죠. 예. 배경을 보면 이제 물론 공고문에 나왔지만 스포츠 메타 활성화를 위한 아카이브 범용화 콘텐츠 용역을 외부 전문가 PMO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스포츠 정책과학연구원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레터 관련된 전문성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사전의 리스크 같은 경우도 식별해 제거하고 또는 요구사항을 PMO를 통해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범위 관리를 잘하고 싶다. 물론 이슈 관리, 품질 관리도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목적은 사업관리 전문 역량을 갖춘 자에게 위탁을 해서 PMO를 위탁을 시킨 거죠. 그래서 사업 추진 관리 과정에서 발생이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업명 자체는 이런 사업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아카이브 범위와 콘텐츠 제작 용역 PMO였고요. 주로 이제 수행 업무는 사업자 선정 절차, 이게 이제 사업자 선정 수행기관 얘기하는 겁니다. 선정 절차와 평가, 기술 협상 지원 등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사업장의 모니터링이라든지 일정 어떤 품질 관리 이런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났을 때 시스템 안정화라든지 하자 보수, 성과 지표, 사후 관리까지 PMO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는 이렇게 됐었죠. 정책과학원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요 밑에 있는 사업이 수행기관이 하게 되겠죠. 그걸 PMO가 도와주는 역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메타버스 쪽에 들어가면 이렇게 동작이 됩니다. 사람이 이제 센서를 심고 작동을 해가지고 모션을 하면 요게 이제 이렇게 메타버스 쪽에 요 아이콘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요 작은 이 아바타 비슷한 부분이 그대로 예를 들면 태권무라든지 복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스포츠 동작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유저들이 그냥 보고 그냥 익히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작 인식률을 뭐 80% 90% 해가지고 점수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시스템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동작 인식률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90% 이상 이제 동작 인식이 되려고 하면 되게 좀 섬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1차 사업에서 진행을 했었고 2차 쪽에서 고도화 같은 경우를 통해서 가지고 지금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컴을 여러분 방문하실 수 있고요. 이거 스포츠 정책과학원 그다음에 한국체육진흥공단에서 사이트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여러분께서 한번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올해도 하고요. 내년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한 스포츠에 관련된 부분을 유저들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확산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을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께서는 추후라도 이 메타버스 폼에 들어가시면 더 업데이트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 적용 사례를 경험한 부분까지만 말씀드리면 사업 공고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행업체 심사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업체가 심사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뭐 심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지원했고요. 초기 리스크 관리, 뭐 일부 이슈 관리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업 킥오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은 수행기관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고 있고요.
올 12월 정도 되면 2차 사업에 관련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메타버스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정부, 그 다음에 PMO의 용역, PMO 용역이 나라 장터에 나왔다는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PMO와 감리의 차이, 감리는 사전이 아닌 사후, PMO는 사전에 관련된 관리 부분이 많았다. PMO 수행 자격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PM에 관련된 역량과 PMO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고요. 물론 감리 쪽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PMO 적용 사례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PMO는 프로젝트 관련 이해관계자 간에 의사소통과 협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고 팀 관리자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를 효율적인 교환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PMO의 발전 방향은 현재 PMO 교육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미래 PMO 발전 방향이 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된 부분도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스포츠 산업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용역 사업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상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한 스포츠 산업 고도화 프로젝트의 PMO 적용 사례를 발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